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선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언급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해 5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대전환을 예고한 겁니다. 안보와 관련해선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라며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 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도 찾았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에 대하여 경례. 분양과 묵념을 마친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민국과 함께 열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진영승 합참의장이 KFN TV를 통해 국민과 국군 장병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2026년을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 모두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년사의 포문을 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올해가 국방개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땅과 하늘, 바다, 그리고 이영만리 타원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장관은 올해가 국방개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될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실질적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래 군 구조 개편은 필수라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안 장관은 군복 입은 자부심이 곧 전투력이 되는 병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오고 싶은 군대, 떠나고 싶지 않는 군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장병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우리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자랑스러운 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원팀 정신으로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여 신뢰받는 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으로 거듭나 우리 후배들이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군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군은 2026년에도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릴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새해 첫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에 올라 한반도 전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토마의 기상으로 붉게 타오르는 병오년 새해 첫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로 열정과 강인함의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 강렬한 일출의 빗줄기를 받으며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과 FA-52, 하늘의 지휘소 피스아이를 층층이 에워싸고 철통 같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 작전에 전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주국방을 향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안팎에 과시한 현시적인 비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행에 오른 안 장관은 6회공 해병대 지휘관들과 통화하며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소대를 잘 움직이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 해군과 국민은 하나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군, 대한민국 공군,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해병은 세계 최강의 해병입니다. 합참의장과의 지휘 통화에선 승리하는 군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우리 군의 힘과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고 병오년 새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지혜를 모아갑시다. 비행을 마친 안 장관은 장병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격려하며 신년사에서 밝힌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미래군 구조 개편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년도 지휘비행을 하면서 우리 육해 공군과 또 특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합동성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냥 한 해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비행의 무운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멋진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안 장관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통해 한층 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민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 산업,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측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백번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올해 첫 정상외교이자 9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 3포병여단이 새해 첫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병들은 실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 포탄 사격이 매서운 한파 속 훈련장을 울립니다. 포신을 떠난 포탄은 짧은 굉음을 남기며 정확히 목표 지점을 향합니다. 육군 3포병여단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혹한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부대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전투 의지를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2026년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에는 K9과 K9A1 자주포가 투입돼 확인 사격과 수정 사격, 대대 단위 효력 사격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격에 앞서 안전점검과 통신 확인이 이뤄졌고 표적 식별부터 사격 명령, 탄착 확인까지 모든 과정은 실제 전투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활용대대는 새해 첫날 포문을 열며 우리의 강력한 화력과 확고한 전투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기본에 충실한 훈련을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활용대대 화이팅!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병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대대와 포대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한 채 화력 운용 절차를 반복 숙달했습니다. 육군 3포병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올 한 해도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3포병여단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5포병여단도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6.25 포상에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7도의 혹한 속에서 시작한 2026년 새해. 전투 사격 준비! 3, 2, 1, 쏴! 얼어붙은 훈련장에선 K9 자주포가 3,000도에 가까운 화염을 뿜어내며 포문을 열고 냉추위를 이겨낸 장병들의 함성과 포성이 새해 첫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이지만 육군 5포병여단 장병들은 새해 첫 포탄 사격을 준비하며 화력대기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2026년 실전적 교육 훈련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진행된 6.25 포상 전투형 포탄 사격. 실전성을 높일 수 있어 2024년 12월 완공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육군 포병 50개 부대가 이곳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군 최초로 6.25 포상 사격을 실시했던 비사대대가 올해 첫 포탄 사격을 이곳에서 다시 실시하며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국민의 군대라는 숭고한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적 포병 도발 징후가 식별돼 화력대기 태세가 격상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습니다. 6.25 포상 속 자주포의 사격 임무가 떨어지자 장병들은 망설임 없이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H-2BB 항력감소 고폭탄을 사격하며 적이 아무리 멀어도 타격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함께 키웠습니다. K9 자주포의 막강한 화력과 정확성은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과 전투 의지를 결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사격을 시작으로 2026년 올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화력태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승진포병! 화이팅!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신설하고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변경하는 국방 정책과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역 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모든 예비군에게 전 유형의 훈련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훈련에 참가하는 5, 6년차 지역 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만 원이 지급됩니다. 급식비 또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또한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한 겁니다. 국방부는 또 장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에 대해 100% 매칭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그간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 지원금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해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28억 원 예산 범위 내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하며 국방급여 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 이음을 제공하고 50만 드론 전사 양성 추진과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장병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장병들이 직접 연탄 나눔 봉사를 하며 이웃들과 온기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연탄 더미가 골목 입구에 가득 쌓였습니다. 이어 장병들이 연탄으로 가득 찬 수레를 한 걸음씩 밀어냅니다. 육군 53사단 부산여단이 부산광역시 부암동 일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는 부대 인근에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장병과 예비군 지휘관, 여성 예비군 소대 등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탄 1,35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연탄 구매 과정에서는 여성 예비군 소대에서 모인 성금과 안광일 대위가 군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이 기부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뵈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진행된 신선마을 일대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많아 장병들은 일렬로서 연탄을 한 장씩 손수 전달했습니다. 장병들은 힘을 합쳐 연탄을 옮기는 과정에서 훈련과는 또 다른 전우애를 다졌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퇴역식을 마친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 장보고함은 대한민국 해군력 강화에 큰 족적을 남기며 명예롭게 퇴역했는데요. 장보고함과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서막을 함께 연 장보고함 초대함장 안병구 예비역 준장은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번 잠수함 초대함장을 지내고 잠수함 전대장, 전단장을 역임한 안병구 예비역 계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잠수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잠수함이 20여 척 있었고 우리는 그 대신에 대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장교들한테 잠수함 잡는 훈련을 미국에서 시켰어요. 거기에 제가 선발돼서 중2 때 유학을 갔습니다. 우연하게 미 해군대학 도서관에 갔다가 잠수함에 대한 책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나요. 그때부터 잠수함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결정된 해였어요. 88년도에 우리가 세계에 잠수함을 가졌노라 공표할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88위원회라는 잠수함 획득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불려갔어요. 넌 앞으로 초대함장 할 테니까 이걸 해라 하고 명령을 줘서 그때부터 이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잠수함을 어떤 잠수함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또 어떻게 획득해야 되느냐, 두 가지. 그 잠수함을 사이즈를 정할 때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잠수함을 왜 갔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20척 가까운 1,300톤 이상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수함 측면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해안이 아주 복잡해요. 태평양으로 나가면 이제 6,000m 되는 데가 있어요. 함정이 어디서 작전할 것인가 하는 전술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산, 돈,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북한은 그때 1,300톤에서 1,800톤까지 있었어요. 보금 가야 된다. 2차 대전 때 쓰던 잠수함이라 한 세대 뒤진 잠수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1,200톤만 가져도 신세대 잠수함이면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 사이즈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당시도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주 뛰어났으니까
10가지 배는 다 만들어봤어요. 잠수함만 건조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건조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합당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한 척만 짓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짓는다. 우리가 건조 계획을 했어요. 전투가 있고 보건에 군사력은 항상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로. 주인은 전부 다 잠수함 강국. 그러다가 우리가 잠수함을 가지니까 발도둑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중 작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수중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전술 환경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해가 지금 바다가 어떻게 생겼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그 해저의 재질은 뭐고. 동해는 수심이 1500m예요. 육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냥 급전직하로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해역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야 되잖아. 잠수함이 들어오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안보라고 표현할까.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 해군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디젤 잠수함을 전부 다 폐기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한국 해군이 디젤 잠수함이 가져오니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미 해군이 우려보고 훈련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 오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공중, 수상, 수중 이제 다 됐어요. 해군력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잠수함 강국이에요. 제로 어떤 상태가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예요. 30년 만에. 한국 해군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을 1992년 10월 14일 독일에서 인수했어요. 해군 함정이 보통 한 25년 수명을 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잘 그 정비를 유지해와가지고 34년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번 달 말에 퇴역을 하는데 퇴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간 것 같은데 34년을 운영하다가 이제 퇴역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 임무를 다 수행한 거 아니에요. 잠수함을 인수할 때 이상으로 가슴이 좀 벅차고 자랑스럽죠. 거쳐간 수많은 그 승조원들하고 함장들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네. 첫 함장으로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10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던 모병 책임부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해군 모병센터를 창설했습니다. 센터는 기존 모병 책임부대에서 수행하던 선발 전형과 모집 홍보, 모병관 인사관리 및 근무 지원 등의 임무와 기능을 조정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1사단 전투실험대대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 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은 영해 기동훈련을 통해 육상부대의 전술적 이동훈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숙달하고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병무청이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 등을 고시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배정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더욱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항상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임무 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전불태 상승명마 화이팅! 대한민국 해병대는 2026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붉은 말처럼 거침없는 기세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아카 부대는
하늘에서 땅까지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더욱 힘차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자, 2026년 병원연에도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아크 부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들이 군인이 되니까 국군 장병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군인 장병 여러분, 2026년도 다들 건강하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기상정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찾아와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빙판길과 동파, 한랭질환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져 곳에 따라 약한 소낙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원주는 영하 1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낙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에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꿈을 이룬다는 노적 성애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장병 모두가 우리 군의 큰 성취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